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일 번 문제. 자, y는 x-1분의 3x-6 그래프를 그리라. 결국엔 그래프를 그리면 정의역, 치역, 점근선까지도 다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우리 유리함수에서 결국에는 큰 틀이 뭐였냐면 y는 x분의 k 이거를 뭐 하라고? 평행이동하는 거지. 평행이동 이렇게 쓸까? 평행이동이라고 하면 y-q는 x-p분의 k 꼴이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표준형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 표준형의 형태로 식을 쓰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p, 여기 있는 여기 q가 평행 이동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지? 점근선이 무엇인지, 정의역이 무엇인지, 치역이 무엇인지까지 다 알려준다 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리함수에서 표준형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지. 이 문제도 주어져 있는 일반형 형태의 이 유리함수를 표준형 형태로 바꾸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보자. 그 말이 뭐야? 요렇게 위에 K 요렇게 적혀 있잖아. 요것처럼 위에는 분자에는 x가 없도록 숫자가 나오도록 꼴을 바꿔라. 이것처럼 x가 있도록 말고. 그럼 위에 있는 x를 없애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약분을 통해서 없앨 수 있더라. 그래서 약분을 통해서 분자에 있는 x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분모의 x-1을 기준으로 위에 거를 없애는 식으로 약분을 진행한다라는 거야. 자, 실제로 한번 해보면 3x-6 나누기 x-1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거를 식 변형을 가지고 약분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x-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x-1 약분을 하려면 아래 위에 똑같이 이렇게 x-1이 있어야 약분이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x 앞에 개수가 3이잖아. 그러면 요 앞에 개수를 3으로 맞춰줘야만 등호가 성립할 거야. 그지? 그래서 3으로 맞춰주고 나서 슬쩍 곱셈정은 뭐지 이게? 분배 법칙을 해서 적어보면 요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6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등호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뒤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줘야 된다.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에 얼마를 계산해 줘야 된다? 그렇지. 빼기 3을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똑같아진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 요렇게 계산해서 정리하면 돼요. 하는 걸 배웠잖아. 그래서 앞에 걸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x-1분의 3x-1을 계산하는 거고 플러스 x-1분의 마이너스 3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결국에는 실제로 얘를 통분을 해보면 얘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해.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분자에 있는 x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고 즉 표준형의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야. 3 플러스 x-1분의 마이너스 3이야.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즉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얘가 뭐야? 표준형이야. 그럼 이 표준형은 어떤 기본형의 식을 평행이동한 거다. 어떤 기본형의 식을 평행이동했는지를 보려면 여기와 여기를 보면 되지. 식이 변형이 돼서 x 대신 x-1이 적혔고 y 대신 y-3이 적혔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야. 그치? 하도 수업 시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된 건데? 1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된 거야. 끝났지, 그지?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면 요 녀석, 우리가 구하고 있는 요 녀석의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지? 평행이동 된 녀석을 보면서 잘못했네. y는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지.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 정의역은 요 녀석 보면서 x바 x는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치역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지. 이 녀석 보면서 y바 y는 3이 아닌 실수 이렇게 적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구하고 있었던 녀석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그래프 안 그렸네. x축, y축을 세팅을 딱 해주면 주어진 점근선을 쌤 파란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파란색으로 x는 1이니까 파란색 x는 1이니까 요거 y는 3이니까 요게 점근선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이런 식으로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도록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그려주면 된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예쁘게 그리고 싶으면 여기 있는 절편들을 표시해 주면 되거든. 절편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기는 y가 0일 때의 x값, 여기는 x가 0일 때의 y값 이렇게 적어주면 돼. 실제로 x가 0일 때 여기 요 식에다가 x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나오니까 여기 6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y에다 0을 살짝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할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약분해주면 1 나와. 실제로 써볼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약분하면 1 나와. 따라서 x 마이너스 1이 1이 되고 x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2,0을 지나고 0,6을 지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내가 구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2번 문제.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문제가 조금 이렇게 꼬아놓게 되는 거지. 이렇게 A와 B를 섞어 놓는 바람에. 그런데 점근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을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점근선이 요거다라는 거를 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요걸 보면서 우리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됐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풀이 방법을 뭐 다르게 쌤이 지금 제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쌤은 요렇게 한번 풀이를 해볼게. 자, 요 지금 주어진 요 함수라는 것은 y는 x분의 k 꼴의 기본형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야. 어떻게? 방금 얘기했다시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식을 변형한 식을 써보면 y-3은 x-2분의 k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지금 이 식이 결국에는 주어진 쌤 동그라미 쳐놓은 저 식이 돼야 되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저런 형태로 정리를 해보면 y는 x-2분의 k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는 x-2로 통분을 해서 적었을 때 k 플러스 3x-2로 적고 요거는 3x-6 플러스 k x-2가 된다고 적을 수가 있어. 자, 지금 쌤이 구한 요 식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요 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분모의 개수 x, x 앞에 개수 1, x 앞에 개수 1 그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왼쪽에 있는 y 똑같기 때문에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면 금방 구해낼 수가 있다. 자, a 얼마? 3. b 얼마? 2. 이렇게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지? 참고로 요 k 값도 구해낼 수가 있겠네. k 값도 구해보면 k-6은 3. 따라서 k는 9. 잠깐만. 3번 문제.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무리 함수의 형태가 주어져 있고 이거 그래프와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구해봐. 이렇게 나와 있지. 앞에서 풀어봤던 유리함수 그래프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푸는 거야. 다만 y는 루트 ax 요게 기본형이라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알다시피 y는 마이너스 루트 ax도 기본형의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어쨌든 요거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평행이동 하게 되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q는 루트 ax-p 가로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녀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p와 q가 결국에는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을 이런 표준형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생각보다 이 무리함수는 표준형으로 만들기가 너무 쉬워. 봐봐. 주어진 식을 한번 고쳐볼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3을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실제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그리고 요 녀석이 각각 어떤 녀석을 평행이동한 건지가 바로 보여.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렇다고 하면 요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됐다는 것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 여긴 쉽다고 했어. 그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쉬운데 뭐가 좀 헷갈리느냐 하면 바로 요 부분이 조금 아리송달송 하다는 거지. 자, 기본형의 그래프가 유리함수의 경우는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요렇게 되기도 하고 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었잖아. 그지? 근데 무리함수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총 4가지 버전이 나오더라는 거야. 우선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자, 루트 안에 있는 저 녀석이 양수가 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 요식이 y는 루트 ax야. 그리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아이고, y축 여기 그리는 게 좋겠다. 요렇게 그려져. 요게 y는 루트 ax야. 반면에 또 지금 쌤이 기본형이라고 얘기했던 요 밑에 있는 녀석을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될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그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그럼 얘를 쌤이 가져와서 요렇게 갖다 붙여주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다시 적어줄게.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이쪽에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왼쪽에 이렇게 그려진다. 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아래쪽에 그려지고, 그지?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루트만 적혀 있으면 위쪽에 그려진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녀석 그래프는 도대체 어디에 그려질까? 결국에는 x축, y축을 그렸을 때 1, 2, 3, 4분면 중에 하나에 그려질 텐데 지금 주어진 녀석은 어디에 그려질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쌤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A의 부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A라는 건 뭔데? X 앞에 부호, 개수의 부호야. X 앞에 1이 존재하니까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양수라고 그러면 어디에 그려진다? 요거 아니면 요거요. 둘 중에 하나에 그려지게 된다는 거야. 맞지? 게다가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 게 루트 앞에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음수다 보니까 뭐야? 음수에 해당되는 요 아래쪽에 그려져야 돼. 여기에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기본형의 그래프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되니까 요렇게 이동하면 되겠지. 그래프 그려볼게. 원래는 요 점을 지나고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던 그래프야. 그지? 그거를 x축으로 2만큼 한 칸, 두 칸, y축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하라. 그러니까 요 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머지 점들을 그대로 똑같이 이동하면 되니까 요런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요 점 자체가 몇 콤마 몇인지를 알 수 있지. 2콤마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됐냐? 그리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요 x절편을 좀 써주면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이잖아. y가 0일 때의 x값. y에다 0을 살짝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 0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로 바꿔주고 양변 제곱하면 9는 x 마이너스 2 x는 11 그지? 11,0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러면 정의역은 치역은 인데 자 치역은 y 함수값의 그래프잖아. 함수값의 집합이잖아. 그지? 함수값의 집합 즉 y값의 집합이야. 그럼 이 녀석의 y값 이 녀석의 y값 이 점의 y값 이 점의 y값 하면 그려지기를 이 아래쪽으로 싹 다 그려지겠지. 어디를 기준으로 아래쪽이다 라는 걸 보면 3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되겠군. 따라서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y가 3보다 아래쪽 포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정의역도 얘기를 해보면 정의역은 x값들의 집합이야. 지금 그림이 조금 이제 잘 안 보여서 쌤 좀 진하게 까만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잖아. 그럼 x값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뭐다? 요 점에 x값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색칠해보면 여기가 우리 정의역이 된다. 그럼 결국엔 뭐다? 2를 기준으로 이보다 큰 방향 큰 쪽이 정의역이야. x는 2보다 큰 쪽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 자, 교과서나 문제집에 이런 걸 막 외우라는 것처럼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은데 절대 외워서는 안 되고 그래프를 통해서 풀면 되고 사실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치역이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정확한데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되느냐면 그냥 루트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풀어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 실제로 요거대로 해보면 x-2가 0보다 루트 안에 있는 식이 x-2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거 푼 것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지? 4번 문제. 4번 문제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야. 자, 앞에 문제는 정의역이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루트 속에 있는 식이 양수다라고 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정의역을 구했다면 지금은 정의역을 딱 제한을 해서 그려라. 그때 x값과 y값을 구해봐라. 이런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고 제한 조건으로 딱 끊어주면 되는 거거든. 요거 칼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역이. 그럼 요거 그래프를 우선 그리는 게 중요한데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려. 자, 표준형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y-q 루트 a에 x-p 꼴로 바꾸는 거야.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되지? 요런 꼴로 바꿔보자. 그럼 요 식을 y-5로 우선 5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주고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2로 묶어버려. 그럼 요렇게 간단하게 표준형의 형태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서 바꿈과 동시에 얘가 평행이동을 알려주고 있구나. 어떻게 평행이동 됐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2에 x를 평행이동한 거야. 얘가 x-2로 얘가 y-5로 평행이동된 거 대신 쓰여졌으니까 x축으로 2,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만 알면 되는데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x 앞에 부호가 음수야. x 앞에 부호가 음수면 우선 요쪽에 그려줘야 돼. x가 음인 쪽.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위쪽에 그려지겠지.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0,0을 지나고. 근데 이거를 x축으로 2만큼 오른쪽으로 2칸, y축으로 5만큼 위로 5칸 이동됐다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2만큼이니까 하나, 둘, 5만큼이니까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0,0이었던 점이 바로 이 점으로 이동이 됐을 거고,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평행이동돼서 그려졌을 거야. 자, 근데 정의역이 제한 조건이 있다라는 걸 지금 아직 고려를 안 한 거지.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주어졌냐면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그러니까 0이라고 하면 요 점이지. 6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이 점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그리지 마.
그리지 마. 이건 거야. 실제로 원래는 여기도 있겠지만 그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정의역 마이너스 6에서 0까지의 함수의 그래프야. 이 상황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최대값이 뭐야? 요 점이 최대값이겠지? 최소값이 바로 요 점이 될 거야. 그래서 최대값을 식으로 써보면 주어진 저 식을 요 식을 fx라고 할 때 최대값은 f-6이 되고 최소값은 f0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그럼 f-6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 대입한 값 루트 16 플러스 5 되니까 9가 나오고 최소값 0을 대입해보면 0 집어넣으면 루트 4 더하기 5 나오니까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최대값은 9, 최소값은 7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5번 문제. 나아가기 문제 한번 나아가 보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요 정의역에서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지. 앞에서 문제랑 거의 흡사하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우선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x는 2와 x는 3 사이에서 어떤 그래프 모양이 되는지를 보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식으로 구할 거야. 그지? 풀어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식이 아직 표준형이 아니라서 그래프 자체를 파악하기가 힘드네. 어떡할까? 표준형. 그지? 이제 좀 이거 바로바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지? y는 하고 적어보면 x-1분의 2배의 x-1 요런 식으로 우리가 xy x-1로 아래 위를 맞춰주면서 약분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돼. 그러면 분자를 계산해 보면 2x-2가 나오고 있지. 근데 여기선 2x-2가 아니라 2x 플러스 a야. 그러면 2x 플러스 a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a를 우선 더해주고 원래 있던 2를 마이너스 2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2를 해줘야지 똑같아질 거라는 걸 알지. 요렇게 작업을 해준다.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결국에 너희들이 요거를 써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2 요렇게 그러면 x-1분의 a 플러스 2가 될 거고 2를 양변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하면서 평행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 y는 x분의 a 플러스 2를 평행이동했고 x축으로는 1만큼, y축으로는 2만큼 평이동된 거야 라는 거를 너희들이 이걸 파악할 수가 있어야지.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네. a 플러스 2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지? 근데 얘가 뭐를 의미하길래 얘를 뭐를 알려주길래 이걸 알아야 되냐면 바로 모양을 알려줘. 그지? 양수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맞지? 음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지? 모양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데 오호라 이항시켜 적어보면 a 플러스 2는 음수다라는 걸 알려줬지.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지?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자, 보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이 됐고 모양은 저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지? 그때 2가 어디 있고 3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건데 여기가 1이잖아. 아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지? 그러면 2는 어디 있겠어? 이쯤 있겠지. 뭐 3은 한 이쯤 있겠고. 그지? 그림을 쌤이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그냥 그렸어. 뭐 좀 더 리얼하게 해보면 뭐 이렇게 되려나? 몰라. 그러면 어쨌든 2부터 3까지만 그리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째? 그리지 마. 그리지 말라고 되는 거지. 그리지 말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문제 주어진 2부터 3까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요 까만 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때의 최대값이 뭐다? 요거. 최소값은 요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즉, 이 그림을 보고 최대값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F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최소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F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게 1이고 얘가 B라고 주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 fx를 얘를 fx라고 둔 거야. 당연히. 그치? 그럼 요거 첫 번째 식으로 우리가 식을 풀이해 보면 f3이라는 것이 1이야. 근데 f3이라는 게 뭔데? 요 식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3-1분의 3 집어넣으니까 6 플러스 a. 계산해 주면 2분의 6 플러스 a야. 그게 1이니까 따라서 6 플러스 a 나누기 2가 1이고 양쪽에 2를 더해주고 2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6을 양변에다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자, 두 번째 FB 2가 B야. 근데 FB가 뭐냐면 2를 대입한 거니까 4 더하기 A 2 빼기 1. 그래서 1분의 4 더하기 A야. 근데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정리가 돼? B는 4 마이너스 4가 되면서 0이 나오네. 그치? B가 0. 주어진 문제가 각각 구하여라 였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답이 되네. 6번 문제. 자, y는 x-2분의 2x-3. 요 첫 번째 함수와 요 함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두 번째 함수가 겹쳐지게 된대.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데 그때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겹쳐질까? 이게 문제지, 그치? 그러면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y는 2x-3, x-2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뭐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 말 자체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한다는 거 말 자체가 이걸 한글로 써보면 x 대신 x-m 적고 y 대신 y-n 적어. 이 소리야. 그지? 그럼 그대로 우리가 적어보면 y-n 적고 x 대신엔 x-m 적고 이렇게 x 대신엔 x-m 적어주면 평행이동이 끝난 식이라는 거야. 이 식이 결국엔 뭐가 된다? 이 식이 요 식이 된다. 그죠? 얘가 얘랑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이때 m과 n은 얼마지?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주어진 식의 형태를 똑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정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지금 보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식의 형태가 똑같지가 않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식의 형태를 똑같게 만드는 걸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꿀지,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꿀지만 고민하면 돼. 뭐가 나을까? 쌤 생각엔 얘가 낫겠지.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가 요 왼쪽에는 지금 숫자로 다 정리가 돼 있긴 하지만 요거를 이런 형태로 바꾸기가 오히려 더 까다로워 보인다라는 거지, 그지? 요거를 한번 봐봐. 요거를 식을 실제로 변형을 해보면 y만 왼쪽에 남기고 넘겨버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이 x-m-2고 2x-2m 물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네. 플러스 n이 돼. 그러면 얘가 x-m-2분의 자, 분모가 2x-2m-3이고 여기 뒤에 거가 x-m-2분의 n의 x-m-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이걸 정리하면 쌤이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길을. 자, 요게 nx-mn-2n 이렇게 되잖아. 그럼 x 동료한끼리 계산해주면 n 플러스 2의 x 그럼 나머지 2n mn 마이너스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개판이네. 자, 그러면 지금 개수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했지. 지금 보면 x 앞에 있는 부호가 개수가 1이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녀석이 2면 되고 x 앞에 있는 녀석이 3이면 되고 이 뒤에 이렇게 있는 녀석이 7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저거 보면 n 플러스 2가 뭐면 된다고? 3이면 돼. 따라서 n은 얼마다? 1이야.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얼마면 돼? 2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m을 우변 이걸 좌변으로 하면 m은 마이너스 4가 나와. 마이너스 4와 n은 1이다라는 거. 요것만 알아내면 끝나는 문제였으니까 식은 굉장히 복잡했으나 실제로 풀이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복잡하게 안 나오네. 근데 좋지 않은 방법으로 푼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 문제. 자, 아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본다. 준비를 했지. 자, 지금 이 식을 쌤이 그냥 여기에다가 다시 볼까? 그냥 여기에서 바로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식이 너무 복잡해지길래 쌤이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좀 바꾼 다음에 식이 좀 깔끔해지도록 만들어서 풀어볼 거야. 자, 해보자. 우선 표준형 작업을 먼저 해볼게. y는 2x-3 x-2를 표준형으로 우선 고치는 작업부터 먼저 해보자. 그러면 y는 x-2분의 2에 x-2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요거를 정리했을 때 2 플러스 x-2분의 1이 된다. 즉 y-2와 x-2 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좋아, 뭔가 간단해졌어. 얘가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자 했던 표준형의 식이야. 평행이동 전에 표준형의 식이지, 그지? 요 녀석이다. 그러면 평행이동 후의 표준형의 식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여기 y는 평행이동 후의 식 자체가 3x 플러스 7 x 플러스 2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2를 기준으로 3x 플러스 2와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과 3으로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써보면 y-3은 x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는 표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평행이동 후의 식이지. 그러면 주어진 요 녀석이 평행이동 전, 얘가 평행이동 후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평행이동이 될 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요거를 따라서 식을 변형을 해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m 적으라 했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적으라 했지. 훨씬 간단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 이제 쉽게 식을 파악할 수가 있겠네. 얘랑 뭐가 같으면 돼? 얘가 같으면 돼. 그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얘랑 얘가 같으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2다 라고 정리를 하면 끝난다. 자, 여기서 n을 우변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넘기면 n은 1 나오지, 그치? m을 우변 2를 좌변으로 하면 m은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n은 1, m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데자뷰처럼 다시 한 번 더 이제 문제를 다시 볼 건데 지금 요 녀석을 그대로 쌤 복붙을 좀 해와서 요걸 이용해서 또 다른 풀이를 한번 제시를 해볼까 싶다. 의미가 있으려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 좋으니까 지금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이 표준형과 표준형 사이에서 우리가 요 x로 m, y로 n을 평행이동시킨 것을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 이렇게 적어서 개수 비율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지, 그지?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얘라는 것은 y는 x분의 1을 평행이동시킨 거 맞지? 그지? 특히나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맞지?
근데 실제로 얘라는 것은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야.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그죠? 얘랑 얘를 볼 수가 있지. 그럼 봐봐. 결국엔 얘를 기준으로 아이고 이거 색깔로 할까? 얘를 기준으로 둘 다 평행이동돼서 만들어진 식이다. 그지? 근데 요 왼쪽에 있는 평행이동 전의 녀석은 오른쪽으로 1, 위로 2. 얘는 왼쪽으로 1, 얘 왼쪽으로 2, 위로 3 이렇게 평행이동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이동이 될까라는 건데 실제로 자세히 봐봐. 우선 천천히 x축부터 먼저 보면 x축으로 2칸 가 있는 녀석이야. 얘는 x축으로 몇 칸 가 있는 녀석이야? 마이너스 2칸 가 있는 녀석이야. 얘와 얘가 몇 칸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2칸 오른쪽에 가 있는 거를 2칸 왼쪽에 가 있는 걸로 가려면 4칸 가면 되는 거 맞냐?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칸.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지? y가 2인 경우, y가 3인 경우야. 얘는 위로 2칸 가 있는 거고, 위로 2칸 가 있는 거고, 얘는 위로 3칸 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얘한테 가려면 몇 칸 더 가면 된다? 1칸 더 가면 돼.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 n은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봐도 가능은 하겠네. 7번 문제.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지고 gx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gx 이거를 만족시킬 때의 ab를 구하라. 결국에는 이 문제는 쌤 밑줄 친 요 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배운 녀석이야. 뭔데? g 합성 f 두 개를 합성해서 x 값을 대입한 함수 값이 자기 자신이 나와 항등 함수가 된다 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뭐의 정의였었냐면 역함수의 정의지, 그지? 그래서 우리 g와 f는 서로 역함수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르게 식으로 써보면 f 역함수가 gx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f의 역함수를 구하는 작업을 해보겠다는 거야. 주어져 있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나누기 x 플러스 a, 이게 fx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즉 gx를 구하는 거야, 그지?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단계 x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x는 어쩌고 이렇게 써줄 거야. x는 어쩌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왼쪽에는 x만 있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넘기는 작업을 해줘야지. 맞아? 그러면 요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야. 지금 봐봐. 오른쪽에 x가 다 몰려있지. 왼쪽으로 몰아줄 거야. 근데 몰아줄 때 이 분모에 x 플러스 a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 양변에다 x 플러스 a를 곱해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서 분모에 있는 x를 올려버렸지. 자, 오른쪽에 있는 x를 왼쪽으로 보내야 될 거야. 우선 기본적으로 왼쪽에 x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거 2항. 그리고 여기를 분배 법칙을 통해서 우선 정리해보자. 요렇게 요렇게 되겠지. 자, 왼쪽에는 x만, 오른쪽엔 나머지 전부 다 있어야 돼. 이렇게 넘겨버려. 그러고 나면 우변이 3-ay 이렇게 나올 거고, 좌변에 남는 건 얘와 얘인데 우리 x는 하고 정리할 거기 때문에 x로 묶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봤어? 자, 그러면 얘만 남겨야 돼. 어떡할까? 당연히 얘를 나눠주면 되겠네. 되지? 자, 이걸 여기다 쓸게. 자, x만 냅두고 나머지 넘겨버리면 y 플러스 2 분자에 ay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다. 자, 아까 전에 내가 원했던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지. 그럼 끝난 거야. 첫 번째 단계 끝났어. 그 다음 단계가 뭐다? xy 서로 바꿔준다. xy를 서로 바꿔줘. 이렇게. 됐나? 그래서 지금 구한 요 녀석이 뭐다? f의 역함수인 동시에 gx야. 됐지? 그리고 gx는 뭔데? 주어져 있기를 bx-2 분의 2x-3이요.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이 똑같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될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음,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얘랑 얘랑 같다. 그리고 여기 앞에 1이 있잖아. 1이랑 B랑 같다. 해가지고 A는 마이너스 2, B는 1 하고 답을 딱 쳐다보면 부호가 틀렸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이러는데 실제로 계수 비교법을 정확하게 써먹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실수라기보단 실력. 그지? 자, 봐봐. 계수 비교법을 이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 같으려면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되는데 뭐 어때? 달라. 맞지? 그러니까 이 기본 세팅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호만큼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플러스 3이 되도록,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이런 걸로 플러스 3이 되도록 얘를 조금 조작을 해줘야지 정확한 계수 비교법이 가능하다.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래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지 뭐. 그렇지 않냐? 이렇게 아래 위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결국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식의 변동이 없어. 그럼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플러스 3이 될 거잖아. 분자는 마이너스 bx가 될 거고 플러스 2가 될 거야. 맞지? 그러고 나서 딱 식을 살펴보면 어때? 얘랑 얘랑도 같고 얘랑 얘랑도 같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계수 비교법이 가능해진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지? 그리고 x 앞에 있는 1은 마이너스 b가 돼야 돼. 따라서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실수 없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겠지. 됐지? 8번 문제. 자, 이번 문제 보니까 아까 풀었던 그 6번에서 여러 차례 풀었던 그 문제랑 똑같은 형태의 무리함수 문제가 똑같이 나왔네. 아까 그 짓 한 번 더 해보자. 첫 번째. 자, 어떻게 했었어? 주어져 있는 요 함수를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을 직접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자, 해보자. y는 루트 3x 플러스 3 마이너스 4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 대신 y 마이너스 n을, 그지? x 대신 x 마이너스 m을 써주면 평행이동이 된 식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이 녀석과 같아지면 되는 거지. 문제 상황이.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라고 한다면 식의 형태만 같아지면 계수비교법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요런 형태로 정돈을 해서 정리해 보자는 거야. n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좌변에는 y만 있도록, 그리고 루트 안에 지금 가로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통해서 3x-3m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적어주고 마이너스 4 플러스 n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생각보다 유리함수보다 훨씬 간단하게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식을 보는 거지. 3x 옳지. 그렇다면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3과 뭐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m 플러스 3이 똑같아질 거야. 되냐? 또 여기 있는 플러스 2와 루트 밖에 있는 마이너스 4 플러스 n이 똑같을 거야. 됐지? 따라서 m이 얼마가 나오지 이게? m이 마이너스 m은 2가 나오겠지, 그지? n은 이거 계산하면 6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됐지? 생각보다 유리함수에서 벌어졌던 일보다는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 자,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 아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었어. 그럼 자, 표준형으로 바꿔. 평행이동 전의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지. 그리고 4. 표준형으로 바꾸면 쌤은 사실 표준형을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 이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뀌어. 이거를 평행이동을 시키잖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러면 y 마이너스 n 플러스 4. 그지? 루트 3에
x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지? 근데 주어져 있는 저 식도 요 식도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표준형으로 살짝 바꿔서 정리해 보면 y 마이너스 2는 루트 3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국에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다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결국 얘와 얘가 같다. 마이너스 n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다. 라는 식을 쓸 수 있고 또 얘와 얘가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m 플러스 2와 같다. 1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지? 따라서 결과가 m은 2가 나오고 n은 6이 나오는 똑같은 답을 찾아낼 수 있어. 그지?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세 번째 방법이라는 거는 이 두 번째 방법의 거의 뭐 속편이지. 뭐야? 얘를 표준형으로 이렇게 썼잖아. 표준형으로.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쌤한테는. 어떻게? y는 루트 3x를 평행이동시켰어. 어떻게? x축 마 1, y축 마 4. 이렇게. 그지? 근데 동시에 표준형으로 바꿔놓은 요 녀석을 보면 평행이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 어떻게? x축 플러스 1, y축 플러스 2. 그지? 그랬을 때 지금 묻는 게 뭐였어? 얘를 얘로 바꿀 때 평행이동이 어떻게 될까? 이게 묻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한 칸 되어 있는 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가 있는 녀석이 되려면 마이너스 한 칸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이 가려면 이렇게 갈 때는 x축으로 두 칸을 가야 되겠지. 이거 이해할 수 있지? 마이너스 한 칸 가 있던 녀석을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마찬가지. 밑으로 마이너스 4칸 가 있고 위로 2칸 가 있으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돼? 플러스 6. 그래서 m은 2, n은 6.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겠다. 9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식을 세워서 문제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네. 지금 결국에는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3x가 만나는 점. y는 k와 만나는 점을 pq로 했다. 자, 그림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요 점과 요 점을 pq라 그러고 그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거 잘 안 보이지만 y는 k와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3x가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야. 되겠지? 그러면 요 점을 구하고 요 점을 구해 가지고 지금 요 점 사이 거리가 6일 때 k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네. 자,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pq가 6이다라는 걸로 식이 세워질 거라는 거. 왜냐면 주어진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럼 pq는 뭔데? pq는 결국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뺀 거야. 즉 p의 x 좌표에서 q의 x 좌표를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결국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점 p의 x값, x 좌표값, 점 q의 x 좌표값. 이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이야. 되겠지? 그러면 점 p의 x 좌표값 어떻게 구할까? 점 p가 뭔데? 점 p라는 건 y는 루트 x와 y는 k의 교점이야. 그럼 뭐 하면 돼? 연립해야지, 연립. 연립을 하면 그 교점에 x 좌표가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연립을 해주면 y는 루트 x와 y는 k를 연립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빼야지. 그러면 0은 루트 x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 k 좌변 이항. 루트 x는 k잖아. 양변 제곱하면 x제곱은 x제곱이 아니고 x는 k제곱 이렇게 나오네. 됐나? 내가 구하는 교점의 x 좌표값이 뭐다? k제곱이다. k제곱. 구했지? 자, 두 번째 구해야 됐던 q의 x 좌표값도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자,
y는 루트 3x와 y는 k의 교점이지. 그러니까 뭐 할 거라고? 연립할 거라고. 연립은 어떻게 하는데? y는 루트 3x와 y는 k로 빼주면 될 거야. 0은 루트 3x 마이너스 k고 이항해주면 루트 3x는 k야. 양변 제곱하면 3x는 k제곱, x는 3분의 k제곱. 됐나?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내면 그게야말로 우리가 구하는 x좌표 값이 된다. 자, 다시 돌아가서 PQ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P의 x좌표에서 Q의 x좌표를 뺀 거야. 즉 k제곱에서 마이너스 3분의 k제곱을 뺀 거고, 즉 3분의 2k제곱이 되는데 그게 6이란 소리. 따라서 k제곱은 9네. 즉 k는 뿔마 3이야. 근데 k가 양수라며. 그래서 k가 얼마다? 3이야. 여기 양수 k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k는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조금은 정형화된 풀이 방법을 써야 되는 문제라서 너희들 조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하네. 자, 보면 지금 문제 상황이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프로 그리기에 좋게 되어 있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 색깔 바꿔서 x 점근선이 x는 2와 y는 3으로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런 다음에 지금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이런 그래프일 거야. 됐지? 근데 문제가 x가 2보다 클 때이거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2보다 클 때만 그려라 해서 여긴 사실 안 그렸어도 되는 그래프네. 이렇게 안 그렸어도 됐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상황. 됐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위를 움직이는 P점이 있다는 거야. 이런 P점이. 그리고 그때의 수선의 발, 요거를 A. 여기를 수선의 발을 여기를 B.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AP, BP의 최소값.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위의 점 아무 점이나 찍었으니까 A, B라고 하면 이 A점 자체가 A, 0일 거야. 이 B점은 0, B일 거고, 그지? 그러면 PAP 자체가 PA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PA 길이는 이거 길이거든. 이거 길이는 결국 뭐다? 요 B가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지? PB는 마찬가지로 A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 이거의 최소값 구하여라. 즉 A 플러스 B의 최소? 이걸 구하는 게 문제인 거야. 자, 이런 상황이면 지금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이지? 뭐야?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뭐지?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떠올려 볼 수가 있기는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를 떠올리려면 결국엔 요 안에 있는 요 안에 적히는 A, B가 어떤 숫자 값으로 나와야 오른쪽이 숫자가 되지. 이게 숫자가 되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 이 AB 곱한 것이 얼만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야. 그러면 다른 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AB점이 결국에는 위의 점이기 때문에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대입해보자. 대입해보면 B는 A-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됐어. 이거를 사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다가 A-2를 양변에 곱해서 정리해보면 A-2 곱하기 B-3 1 요런 식으로 A와 관련된 B와 관련된 두 식을 곱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요걸 이용해 볼 수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 자, 한번 해볼게. 정형화된 풀이라고 했다.
자, a 플러스 b는 실제로 a 마이너스 2와 b 마이너스 3을 더한 다음에 5를 더 더해준 것과 같아. 맞냐? 요게 이게 제일 어려운 세팅이야. 여기가 제일 어렵다. 자, 이거를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를 보면서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2 루트 a-2와 b-3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지금 요 부분. 밑줄 친 부분이 뭐다?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부분이야. 자, 이걸 쓸 수 있는 근거는 우선 a가 2보다 커야 되고 b가 3보다 커야 되는데 요거는 정의역에서 나오지. 이제 요거는 치역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뒤에 5는 계속해서 적어줘야지. 자, 그때 요 부분이 얼마다? 1이야. 요 부분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요 우변이 2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5. 따라서 7이다. 이렇게 나오지. 되냐? 그러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1이야. 단 언제일 때? a-2와 b-3이 똑같을 때. 요것도 체크를 해주면 좋지, 그지?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참고로 이게 어떨 때인지를 좀 이야기해 본다면 a-2는 b-3이 되려면 이거는 b는 하고 정리했을 때 a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거를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 a, b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a, b는 동시에 뭐 위의 점이었어? 저 함수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위의 점이야. 그럼 뭐다? 얘와 얘의 뭐 공통점이 되고 즉 교점이 되니까 우리가 찾는 a, b라는 건 뭐다? y는 x 플러스 1과 요 주어진 유리함수의 교점일 때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네. 네? 11번 문제.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야.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식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야. 어떤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어 있다. 자, 집합 두 집합을 줘놓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라는 뜻이야. 알고 있지? 자, 근데 이 A가 뭔고 봤더니 순서쌍이야. 점들의 집합이야. B도 점들의 집합이야. 어떤 점들의 집합? 어떤 점들의 모임이냐면 Y는 루트 2x-4 무리함수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다? Y는 루트 2x-4의 그래프지, 그래프.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들고 그게 그래프라고 얘기하지. 마찬가지야. 얘도 y는 x 플러스 k의 그래프야.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두 그래프의 뭐다? 공통 부분이 몇 개라고? 공통 부분이 2개, 즉 뭐다? 교점이 2개. 라는 소리야.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문제의 뜻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그래프가, 두 함수가 교점이 2개가 될 때 실수 k는 범위가 어떻게 되니? 이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부터 우선 그려보기 위해서 y는 루트 2x-4를 표준형의 형태인 2로 묶어서 2x-2로 적어보면 얘는 y는 루트 2x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구만. 그지?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구만. 요거까지 너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다 그릴까?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다시 예쁘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녀석인데 이게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한 칸,
두 칸 이동돼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지. 됐나? 어머. 쌤이 손으로 그린 거니까 너무 정확하게 보려고는 하지 말고 어쨌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다시 그릴까? 에이, 그 똑같네. 어쨌든 자,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y는 x 플러스 k가 어떤 그래프냐면 여기가 문제네. k가 있어서 문제네. 자, y는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인데 y 절편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 k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모양은 정해져 있지만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양은 정해져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그래프다. 자,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모양은 정해져 있지만 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막 아무렇게나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래 위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문제 상황을 봐. 좀 길게 해놓게. 문제 상황을 보면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해야 돼. 자, 이런 상황 교점이 두 개 발생해 안 해? 안 해. 교점 두 개?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몇 개? 한 개. 그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오케이. 만족하는 상황들이야.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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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하다가 요 점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또 교점이 몇 개야? 교점 없어요 하면 또 안 된다. 교점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교점이 한 개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이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녀석은 어디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포함하고부터 어디까지? 여기 접하는 그 직전까지. 맞지? 여기 상황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나 그래서 이걸 좀 색칠을 해보면 아이고 그냥 할까? 색칠하지 말까? 대충 이런 여기가 내가 구하는 영역이 되는구만. 그리고 K라는 거는 실제로 Y절편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부터 요 점 사이를 얘기를 하고 요 점은 포함하면 안 되지. 요 부분이 포인트야. 요 점은 포함하면 안 되고 요 점은 포함을 해도 되고 요 사이가 된다. 그럼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요 때의 점과 요 때의 점을 구하면 되는 거지. 점을 구하는 게 된다. 자, 그러면 요 때가 언제고 요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좀 더 쉬워서 밑에 있는 걸 먼저 해보면 밑에는 바로 요 점을 지나는 상황. 요 점은 뭔데? 2,0. 그래서 요 점은 y는 x 플러스 k가 2,0을 지날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입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0은 2 플러스 k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일 때라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요건 쉽네. 그럼 요 때는 언제일까 생각을 해봐야지. 요 때는 언제냐면 바로 접할 때야. 접할 때. 자, 접할 때는 여기다 밑에다 요 공간에다 쓸게. 자, 어떤 직선과 요 그래프가 접할 때야. 그러면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연립을 우선 해보자. y는 루트 2x-4와 y는 x 플러스 k를 연립할 때 연립한다는 건 교점을 구하는 거야. 0은 루트 2x-4 빼기 x 빼기 k야. 얘 다 좌변으로 넘겨버릴게. 그러면 x 플러스 k는 2x-4야. 양변을 제곱해야 루트가 떨어질 거니까 양변을 제곱. x제곱 2kx k제곱. 우변은 2x-4. 좌변으로 모아볼까? x제곱 플러스 2k-2의 x k제곱 플러스 4는 0. 뭐야? 2차 방정식이 나왔고 2차 방정식에서 지금 어떨 때야? 교점이 한 개일 때. 그러니까 뭐다? 판별식이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판별식이 0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4분의 판별식을 쓰는 게 좋지. 4분의 판별식을 써보면 b' 제곱 k-1의 제곱 맞냐? 지금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ac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 얘가 뭐다? 0이 될 때. 자, 정리하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 답변이 k제곱 k제곱이 없어져 버리지. 그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2k는 마이너스 3.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그래서 이 상황이 뭐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인 거야. 그래서 그 사이가 내가 구하는 값이지. 그리고 요 때는 포함을 하고 요 때는 포함을 하지 말고 그거를 정리해서 답을 적어주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돼 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뒤에 대단원 문제도 또 풀어보고 영상 보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했어.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